자, 여러분 부동산 팔기 전에 양도세 걱정 많이 되시죠? 이 영상 보시면 양도세 최소한 몇십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영상이니까 한번 잘 보시도록 하죠. 자, 부동산 매각할 때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기사를 가져왔는데 한경 부동산 밸류업 센터라는 곳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광고를 없애고 이렇게 딱 보려고 하는데 요 밑에 내용이 다 안 보여서 좀 글씨가 작겠지만 이 상태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사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법적으로 양도세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상담 문의 내용이 뭐냐면 용산구 함남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일정 시세 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양도 차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부담이 좀 클 걸로 예상되는데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이제 문의가 들어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취득시 그리고 보유시 그리고 양도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좀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막연하게 필요경비 항목에 대해서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그걸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죠. 내가 만약에 집을 5억에 샀는데 이 집이 3억에 올라서 8억에 내가 매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 비과세가 아니라면 이 3억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에서 45% 기본세율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좀 편한데 양도 차익이 3억 정도가 되면 대략 양도세 1억 정도 나옵니다. 1억 가까이 나옵니다. 물론 단독 명의일 때고요. 공동 명의면 조금 더 세이브가 돼요. 3억이 아니라 한 5억 정도가 올랐다. 이래버리면은 거의 한 1억 중후반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만약에 10억이 올랐다 그러면은 3억 정도 세금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세금을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단독 명의가 아니라 공동 명의로 처음부터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 금액을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양도세가 좀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내가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공동 명의로 바꾸려고 하면은 다시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나오고요. 잘못하면 증여세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말고 두 번째 방법인 관련된 항목에서 보유 단계별, 취득 단계별, 양도 단계별 할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자, 취득시 비용.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할 때 발생한 비용 중에 일부는 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경비에 대해서는 내가 경비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수수료. 다만 이 중개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카드 결제 이런 법적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현금 계좌이체 하시죠. 계좌이체 하시니까 현금 영수증을 꼭 받으셔가지고 챙기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에는 부동산을 내가 거래를 하면 보통 한 3, 4년 정도는 들고 있잖아요. 내가 세를 준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 8년 정도 들고 있는 거를 이번에 팔았는데 저 취득 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엄청 까다로워요.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첨부해도 되긴 되는데 대부분 좀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래도 현금 영수증 그거 증을 좀 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그걸 챙기면 좋습니다. 다행히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중개 소장님께서 8년 전에 있던 자료를 잘 갖고 계셔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잘 챙기시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취득 말고 임대 줬을 때 중개수수료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양도세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법무사 비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무사 비용. 이거 내가 맡기잖아요. 내가 셀프 등기하는 게 아니면 보통 우리 시간도 없고 처음 하면 잘 모르니까 저도 다 맡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 비용 같은 경우에 특히 이분들은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잘 갖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이슈가 있는데 명도 비용.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 내가 매수를 했는데 임차인이 남아있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내가 명도 과정 내보내는 거죠. 그때 내가 뭔가 비용이 발생했다. 뭐 소송비라든지 그러면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명도라고 하면은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명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인정 안 돼요.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명도 관련해가지고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 뭐 이사비를 줬다 아니면 다른 걸 했다 그러면은 안 들어가고 소송 비용 요 명도 소송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이때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명도 소송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한 그 명제 소송 보통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좀 이거 3번하고 4번 잘 구분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취득할 때 내가 이거 경비 들어가는 거 몇 개 없죠?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명도 비용, 그리고 소송 비용.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내가 부담한 취득세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얘는 취득 원가로 들어가요. 내가 5억짜리 사면은 1%니까 500만 원 정도 취득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5억이 아니라 5억 500에 사는 거죠. 그래서 6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1억이 아니고 9,500. 이해되죠? 그래서 취득세도 들어간다. 그래서 한간에는 내가 취득세 8%, 12% 많이 내도 뭐 6천만 원 막 이게 많이 내도 결국에 다 공제받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5억짜리 샀을 때 1%면 5억 500이 되는데 취득 원가가 12% 내면 5억 6천이지 않습니까? 그럼 6천만 원 다 취득 원가로 들어가서 나중에 양도차익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내가 낸 6천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양도차익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지만 제가 계산해 보면은 실효세율이 12%가 아니라 한 9점 몇 퍼센트 내려가요. 그래도 나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취득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라. 자, 보유할 때. 이제 보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또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인테리어가 지금 이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 넣었어요. 이 기사에서는. 그래서 이거 보자는 거죠. 자, 대수선 비용. 이름이 벌써 어때요? 대수선. 그러니까 큰 공사야, 큰 공사.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진행한 대규모 수선 작업은 어려운 말인데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건물 내 외관을 개선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 그러면 주택으로 한정하면 어떻게 되냐? 주택으로 한정하면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는 잘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발코니 확장, 샤시, 그리고 뭐 벽걸이는 안 되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배관 공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싱크대, 페인트, 도배장판, 욕실, 타일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그래도 들어갔다면은 적격증빙, 카드 결제하시거나 현금 영수증 받으시거나 이거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첨부하는 겁니다. 견적서 같은 거 상세 견적서로 있어야 돼요. 그냥 퉁 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비용 해가지고 냉난방 장치 설치나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유지보수. 이 말이 중요하죠.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근데 우리 대부분 아파트라고 치면은 벽걸이 에어컨 좀 달았다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시스템 에어컨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건물 관리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했을 때, 특히 인테리어 공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마지막 양도시 비용입니다. 아까 취득, 보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도잖아요. 양도인 경우에 중개수수료 이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는 취득했을 때, 양도했을 때 두 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현금 영수증 받아두시면 아주 깔끔하다. 현금 영수증 받고 종이 잘 보관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증비용 및 인지대, 뭐 이거 인지세 납부할 때 경비로 처리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죠.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죠. 자, 그리고 재밌는 거 있어요. 세무사 수수료.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사님한테 양도세 상담을 하고 그 상담한 거에 대해서 신고 대행을 맡겼다. 자, 양도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심플한 거는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상대적으로 얼마 안 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8년 정도 있었던 물건을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신고해가지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세무사님한테 맡겼습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저는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혹시 모를 리스크가 있는지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그 50만 원을 내가 세이브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더 생산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좋은 거고요.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 50만 원 내가 상담 수수료를 냈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예요. 세무사님도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아까 법무사님처럼 현금 영수증 발행을 다 해야 돼요. 적격증빙을 다 갖춰줘야 돼.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그 공제 효과가 커지는데 뭐 얼추 뭐 50만 원이면은
한 실질적으로 공제효과 받아서 나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게 4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50만 원 씀으로 인해서 10만 원이 세금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는 40만 원 낸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40만 원 냈을 때 그만한 서비스를 받고 어떤 법적 리스크를 줄이니까 저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들고 있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도 없고 비과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무난한 케이스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일시적 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택 비과세 특례, 비과세 받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비과세 중에서도 점점 어려운 거 있잖아. 특히 거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2명, 3명 이상 복수의 세무사 상담을 거치시고 그 중에 한 분한테 신고 대행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는 좀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몇백만 원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지. 그거 내가 순간 까딱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많이 세금 낸 분이 10억 중에 7억을 냈으니까.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최근에 좀 상담 오시는 분들이 약간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 중에서 2분이나 이제 매도자인데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집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거의 막 이렇게 매수자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고, 또 한 분은 이제 계좌를 오픈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 오픈하기 직전 오신 분은 만약에 그걸 오픈했다 그러면은 비과세 4억짜리가 날아가더라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하시는 분도 비과세가 한 3억 2,800 정도가 잘못하면 날아갈 뻔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세금 계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 대행하는 거는 세무사님하고 꼭 검증을 하시고, 비과세 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2명 아니면 3명 이상의 세무사님하고 검증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 검증도 되죠. 그리고 공제도 되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세무사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저 말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하십시오. 요즘에 질문 댓글이 좀 많아졌다 그러는데 왜 댓글에 세무사님 막 이런 말을 씁니까? 오해하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보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세무사가 아니라고.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비자격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아는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세무 업무를 하면서 뭔가 신고 대행을 불법하거나 뭔가 제가 세무사님 소개를 하고 제가 뒤에 뭐를 받거나 이러면 제가 불법입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말고도 돈 벌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는 부동산 매각 전에 확인해야 될 절세 경비 항목,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가져왔으니까 공부하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제대로 챙겨도 몇십만 원 적게는, 아니면 몇백만 원 세이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잠깐 기다리시면 한 지붕 두 살림이 인정돼서 세대분리 되는 케이스,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요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